6.25 남침전쟁 때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분이 당시에 미8군사령관 워커 중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워커 중장이 불행하게도 1950년 10월 23일 오전에 지금 서울시 도봉구에서 군장을 주기 위해서 부대 방문을 하기 위해서 지프차를 타고 가다가 한국군이 모는 3쿼터에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워커 중장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 잘 모르고 또 그분의 그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예.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 김이준 선생님이 지난 한 30년 동안 이 워커 중장을 추적을 해가지고 그분의 사고 현장이라든지 사고 원인이라든지 심지어 그 사고를 일으킨 추락, 운전사 이름까지 밝히시고 그 다음에 이 워커힐 호텔에 1987년에 워커 장군의 기념비를 만드시는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고 그 뒤에도 줄기차게 워커 중장을 기억하는 이 추도회를 계속 이렇게 이어주고 계시는데 우리 김 선생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워커 중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사람은 그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예.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운명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워커 장군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지켜줬죠. 나라를 지킴으로써 또 제가 이 세상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1970년 후반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아주 참 열만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예벽 장성 할 수 없이 이 은혜에 대한 또 워커 장군에 대한 추모를 기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fun계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예. 적어도 사람이라면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그래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예벽 장성 당신들이 못한다면 나 같은 보잘것 없는 첨예대 해서 나라의 체면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분개해가지고 이걸 시작한 동기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김 선생님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6세입니다. 예, 예. 86세입니다. 예. 6살인데 예. 여기 우선 요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 예. 여기 지금 중장 계급장이 있는데 아주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 손을 거쳐왔습니다. 예. 아이젠하워 2차 세계대전 때 아이젠하워 원수가 예. 이 패튼 장군이 중장으로 진급을 할 때 이 중장 계급장을 패튼 장군한테 선물했다고 합니다. 예. 예. 패튼 장군은 또 자기 부하인 워커 장군이 중장으로 진급할 때 이 선물로 받은 이 중장 계급장을 워커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럼 이게 왜 김희진 선생님의 이 소유가 됐느냐 하면 여기에 바로 여기 아주 감동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이 샘 워커는 누구냐? 워커 중장은 돌아가시고 나서 대장으로 추수가 됐어요. 그 아들이 또 대장이 됐습니다. 미국 군 역사상 부자가 대장이 된 것은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 샘 워커 대장이 아버지를 기리는데 이렇게 고군분투하시는 김희진 선생님한테 이것을 선물을 한 거예요. 여기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잊지 않았던 나의 아버지의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운 귀하의 노고에 대하여 한국전란중 월톤 H 워커 중장이 배용한 계급장을 김미진 선생님한테 증정합니다. 1987년 10월 3일인데 이때 1987년 10월 3일에 이 워커 중장이 한국에 샘 워커 대장이 한국에 왔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초청을 해요. 왜 오셨죠? 그 자기 아버지 기념비를 제가 세웠습니다. 예, 그 워커힐 호텔. 예, 워커힐 호텔. 예, 원 죽은 자리에다 세우려고 했지만 죽은 자리는
협소하고 전부 다 개인 소유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도저히 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찾은 동기도 죽은 자리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려고 예. 그 죽은 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 예. 죽은 자리 찾는데 3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협조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예. 정부에서도 국방부에서도 예, 없습니다. 예, 관심, 예, 제가 이거는 관심이 없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우리 모든 국민은 그 시대마다 세대마다 그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이자 또한 6.25 전쟁의 상징적인 바로 장소입니다.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면 먼 훗날에 우리 후세들이 그 기념비 그것을 보고 6.25 전쟁을 조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조명할 수 있는 한 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가피하게 워커힐 호텔이니까 그렇습니다. 워커 중장의 이름을 따서 세운 예. 워커힐 호텔이니까 호텔 예. 안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때 아드님이 참석하셨다. 초청해가지고 부부가 다 왔습니다. 아 부부가 다 왔습니다. 그때 워커 대장은 은퇴한 다음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안내를 해드린다면은 예. 워커힐 호텔 안에 예. 그 기슭이 있습니다. 기슭. 예. 그 동관에서 왼쪽으로 약간 산비탈이 난 저쪽- 사이로 저쪽입니다. 예, 이렇게 이 계단 남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오솔길처럼 만들었는데 거기 예.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예, 맞습니다. 중턱에 예. 이 아주 예쁘장한 장소에 이 흉상이라고 예. 할까 얼굴을 이렇게 부조처럼 예. 이 새긴 예.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앞에 약간의 그 이제 공간이 있죠. 예. 공간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이게 그게 예. 있는지. 예. 예. 그래서 샘 워커가 87년 10월 9월 30일 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예. 샘 워커가 아들이. 예. 근데 와가지고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하고 예. 또 8군에서 정단 예우를 하느라고 병사 사회를 분열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저 사람이 그 아버지 기념비 제막식을 하고 10월 7일 날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돌아갈 때 제가 아침 새벽에 그때만 해도 국제공항이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에 대해 나갔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아, 예, 예. 그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의 샘 워커가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죽은 그 자리에 아무런 표시물이 없다. 아, 예. 참 그것이 아쉽다. 예.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난 약속을 못한다. 예.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예. 예. 언젠가는 반드시 아, 그 자리에다 표지석 정도는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 약속이 전사 59년 만인 2009년 12월 3일 날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세우게 됐습니까? 작년인데요? 예, 작년입니다. 아. 여기 기록이 다 예. 이게 바로 그 표지석 이 제막식 하는. 아, 작년에 예. 표지식을 예. 표지식을 예, 제막을 예, 했는데 예, 여기 미군들도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 우리나라 사람들 이분들은 예, 어떤 국회의원도 있고요, 구청장도 아, 있고요. 구청장도 계시고. 예,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표지식을. 예. 요게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1동 596-5번지. 그 자리에다는 집들이 들어간 데가 세워질 약간 못했는데 옆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거기서 한 150m 떨어진 예, 예. 바로 지하철 도봉역 바로 맞은편에 예. 국도비를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보입니다. 예. 예, 다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참 정말 이러한 것들은 저와 같은 서민이 한 것이 아니라 돈 있고 참 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해야 할 몫이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 김 선생님도 참전 용사이신데 예, 예. 이 김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신 게
예. 정말 감동적인 것은 우리 정부나 군이나 그 누구 예. 기업이나 그 누구의 예. 도움도 받지 않고 예, 단돈 10원도 안 돈. 순전히 우리 한 개인이 예. 그 희생을 해가지고 예.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평생 거의 평생을 해오신다는데 반평생입니다. 우리가 반평생.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선생님 노력 때문에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워커 중장을 잊지 않는다 예. 하는 게 이제 증거가 되는데 이 워커 중장에 대해서 잠시 이분의 역할을 아까 설명하셨기라만 예. 제일 우리가 어렸을 때가 1950년 50년. 8월 9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워커 중장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근데 제가 그 워크라는 거를 존경하게 된 동기는 예. 제가 그 경북 다부동 전투에 제가 참전했습니다. 그 팔공산 전투에도 제가 참전했고요. 그때 그 최전방입니다. 최전방에 제가 배치가 됐는데 근데 이 워크 장군이 팔군사령관이 느닷없이 최전방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군들은 최전방에 나온 걸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전사들이 생각할 때 팔군사령관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여기는 안전하다.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 거기서 이제 그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 장군도 저런 장군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하나의 이 추모 기념비를 세운 또 하나의 동기도 됩니다. 이 워커 중장이 예. 작전 지휘하는 스타일이 이 최전방. 패턴 장군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항상 전방에 나가서 예. 위험을 무릅쓰고 예. 아주 비행기를 타면서 저온 비행으로 다니고 해가지고 사실은 메가드가 예. 저렇게 하다가는 워커 중장이 언젠가는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 걱정을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런 교통사고가 이건 교통사고로 뭐 돌아가신 것이지만 예. 그분의 성격이 그렇게 아주 아주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워커 장군이 1950년 8월 그 전세가 가장 참 불리한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 편지를 메가더 장군한테 이제 보낸 겁니다. 제가 죽으면 이 편지를 우리 가족에게 전해주시오. 그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앞으로 찾을 겁니다. 찾아낼 겁니다.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그때 사고사를 당하셨을 때 예. 워커 중장은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그 자기 외아들 스탠 워커가 1950년 12월 당시 미 24사단 19연대 최전방 중대장을 했습니다. 그 중대장이 전공을 세워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그 훈장을 수여하고 또 영연방 27여단에 그 부대를 표창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방을 향하던 도중 서울 도봉구 도봉 1동 596-5번지 노상에서 한국군 쓰리고다 6사단 2연대 군속이 운전하는 박경래가 운전하는 그 쓰리고다와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더구만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예. 한국군 추력에 갇혀가지고 예. 이 팔군사령관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얼마나 예. 미안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그 운전사를 당장 포살하라 예. 이런 표현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옆에 있던 하우스맨이라는 미군 고문관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예. 이분이 징역 3년을 받았다면서요? 3년 박경래 씨. 예. 박경래가 제가 그 춘천에 9번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에
박씨라는 박씨는 제가 모조리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청 나중에 호독계장을 만나가지고 그 사유를 얘기했더니 호독계장이 그러면 우리 제적두권을 봅시다. 그래서 제적두권 보니까 이 대전시 가오동을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대전을 또 찾아 내려간 겁니다. 대전 내려갔더니 1980년 8월 9일인가 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찾은 동기는 죽은 자리 그 전사지를 찾기 위해서 그 운전사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은 결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 육군법무 법무감사를 갔습니다. 법무감사를 가가지고 법무차감 그때 정대령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이게 제가 사정 얘기를 쭉 다 하고 그 1950년 51년 군법의 기록을 좀 뒤져보면 좋겠다 해서 그 병사 5명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무허가 장군에 대한 사건 기록을 찾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군법의 사건 기록이 12,000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경래 이름을 알았으면 즉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장군 이름 가지고 찾으니까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육사단 그 이연대 그 기록을 봐가지고 제가 육사단을 찾아간 겁니다. 그 육사단 찾아갔더니 그 법무관 그 검찰부장이 그 부대 연영을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도 여기 다 있을 겁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이제 군속 박경례라는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육군법무감사를 다시 찾아갔더니 5분만 찾아낸 겁니다. 네. 근데 그 재판 기록은 있는데 사건 기록이 없습니다. 분실돼가지고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뭐 전쟁 상황이니까 그걸 잘 보관을 못했죠. 그래가지고 미국 국방청 전사실, 미군정 전사실, 8군 역사실 여기다가 제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 죽은 자를 규명해달라. 그러니까 미 국방에서 온 기록은 서울 북방 7마일 지점, 우정부 남방 6마일 지점. 예, 그렇게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도저히 찾을 길이 없죠. 그래서 그다음에 KBS 방송국에 가가지고 1950년 12월 23일 그 뉴스 녹화한 그 기록을 좀 볼 수 없느냐 하니까 거기서 거절당한 겁니다. 그 다음 또 신문사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이렇게 찾아가서 그때 그 신문 기록을 좀 보자 하니까 거기서 또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때 당시에 부산은 그 안전했으니까 부산 도서관에 가면 기록이 있겠다 해서 제가 부산에 또 내려간 겁니다. 부산 시립도서관에 가니까 이 서울신문, 동아일보 다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신문 기록은 그 부산에서 입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이 육군성 고 워커 장군 차량 사고 사진 분석이라는 자료를 지금 입수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자료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진 가지고 사진에 나타난 그 현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지형 분석 장교가 그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를 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정확한 위치 찾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뭐냐면 아까 이루 보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루 보정. 여기 사고를 낸 차, 이 워커 중장이 차고 있던 지프차를 정면에서 받아가지고 이쪽에 찌그러져 있는
예, 반박을 이 지금 사고된 차의 사진을 입수를 해가지고 이 배경 사진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지점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이 장소를 아주 확정하는데 3년 한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미쳤죠. 내 조상도 아닌데. 네? 내 조상도 아닙니다. 내 조상한테 이렇게 하면 저는 효자 소리 들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방부 또는 미 8군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방부나 우리 정부에서 무심하니까 더 화가 나셔가지고 예. 오기로 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확정 장소를 찾고 나서 제가 국방부 전사 편찬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예. 이것은 역사적인 장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구히 보존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무데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주 정식 공문을 제가 띄웠습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전사 편찬위원회에 갔더니 거기에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사람이 전직 육군 대령인데 저한테 커피 한 잔 대접하고 그것은 끝납니다. 거의 몇 왜? 년도죠? 몇 년도? 그게 그게 아마 89년도가 막 그렇게 될 겁니다. 그 공문 사본이 지금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네, 사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참 수고했다고 참 오기라도 두들겨 줘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참 하시는 것 서운합니다. 같으면은 또 추모제도 지내시지 예. 기념비도 하면 아무래도 돈이 들 텐데 예. 우리나라 기업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조금 도와준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단 10원도 없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2008년도 이전엔 제가 가지고 있던 별장, 농장도 제가 두 군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농장 지금 시가를 다 팔면 지금 동두천에 가지고 있던 3,136평짜리 그 이제 한 평이 지금 70만 원, 80만 원 나갑니다. 그럼 그 2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강원도 사창리에 지금 2,300평의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참 경관이 좋은 데입니다. 그것도 지금 팔게 되면 2억이 넘습니다. 근데 워크힐에 세운 기념비는 아무래도 어디 도움이 좀 있었죠. 예, 그것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도움을 받았냐면 박정기 그때 한전 사장하던 알겠습니다. 박정기가 그때 당시에 그 AUSA 그 군민 신선 협의회 회장을 할 때입니다. 그 사람한테 미군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회원들이 참 더 부자들 아닙니까? 건설업자들 8군에 출입하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5천만 원 지원받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샘 워커 대위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뭐 거의 적사를 했는데 하니까 시신을 운구를 하기 위해서 운구를 하라고 명령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반발했죠,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전쟁터의 자기 위치는 전쟁터다. 근데 이 전쟁터를 떠날 수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전쟁터를 떠날 수 없다 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드가 동경에서 메가드가 전화를 전화를 했습니까? 전화를 직접 전화를 했어요? 아마 그랬겠죠. 전화를 명령이다. 명령이니까 복종해라. 그렇게 할 수 없이 그 군의 명령은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오산 그 특별기를 타고 동경에 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동경에는 자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가 동경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거하고 장례 지내고 그리고 이제 오대 복귀한 거죠. 이제. 다시 또 한국에 왔습니까? 왔습니다. 여기서 혹시 한국의 중령질 때 그때 한국에 군대였습니다. 한국 전선에 그럼 한국 전쟁 끝날 때까지도 몰랐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후반 근무를 안 하십니까? 전방 근무 안 했습니다. 계속 전방 근무했어요. 작은 나중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워크 중장을 기리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김 선생님이 또
이 찾아낸 게 예. 별로 한국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데 그 미군으로서 예. 군 단장이 우리 전사 우리 그다음에 예. 우리 누군가 그 대령 한국의 마틴, 연대장 마틴, 로버트 마틴. 그걸 또 찾아내 가지고 그걸 또 기리는 일을 하셨던데 예.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예, 그러면 해주세요. 제가 마틴 대령이 먼저 죽었으니까 예. 마틴 대령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마틴 대령은 1950년 7월 7일 저녁 무렵에 동경에서 부임해 온 겁니다. 그 전임 소속이 24사단 예, 24사단 36년대장을 다 36년대 부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7월 7일 오후라는 것만 제가 알지 몇 시라는 건 제가 모릅니다. 그 오후에 부임해가지고 그 천안 전투에서 딘 장군이 일단 철수해라. 딘장군은 24사단장입니다. 예, 사단장이 철수하라 해가지고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철수했다가 다시 또 이 사람이 명령 없이 명령을 어기고 또 천안 시내에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천안 시내에는 벌써 저기 탱크가 일명 탱크가 6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시내에 들어왔을 때 인민군 탱크가 이렇게 전진해서 오는 걸 목격을 하고 그 2.63인치 로켓포, 바추카포 2.63인치입니다. 바추카포 그걸 어느 병사가 휴대하고 있는 걸 연대장이 로버트 마틴이 그걸 빼앗았습니다. 빼앗아가지고 너는 내 포수가 조수가 된 예, 조수가 되라. 그러니까 탄알 그러니까 조수를 하라. 그래가지고 탱크가 이렇게 오니까 그 어느 건물에 2층에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가지고 탱크를 조준하는 그 찰나에 탱크가 먼저 목격하고 포를 그러니까 몇 밀인가 50밀인가 70밀인가 아마 예, 그 포를 이제 가진 겁니다. 기록이 다 나옵니다. 예. 그 갈기니까 이 몸이 두동강이 난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거리가 몇십 미터밖에 안 됩니다. 이 기록에 다 나옵니다. 예, 제가 다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맞으니까 이 몸이 두동강이 나가지고 50년 7월 8일 아침 8시쯤에 전사한 겁니다. 네. 그게 바로 현장에서 즉사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바티카포 가지고 있던 그 상사는 그 눈알이 빠졌습니다. 눈알이 빠졌어요. 그 가까운 데서 포탄을 터진. 이게 그때 찰나야 저는 워카가 50년 7월 12일 날 한국에 부임한 줄 알았는데 기록에 보니까 그날 바로 아침에 7월 8일 날 이미 천안에 와 있었습니다. 워크 중장이. 예, 워커 중장. 그러면 거기서 딘 장군한테 24사단장한테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면 7월 20일까지 대전을 사수하라. 예. 그렇게 지원 작전을 취하라. 그래야 내가 작전을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명령을 하고. 여기서 제가 조금 예. 해설을 해드린다면 예. 24사단장인 딘 소장이 예. 결국 대전을 방어를 하죠. 그렇습니다. 대전 방어하는데 방어했습니다. 상당히 시간을 끌죠. 예, 예.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그게 8일 전부터 8, 9, 주, 주이치, 주리, 주산, 주시, 주고, 주로고, 주시진, 주고, 리즈. 13일 동안 끌었습니다. 약 2주 동안 예. 대전 방어전을 예. 하면서 예. 낙동강에 우리가 방어선을 치는 시간을 벌게를 했는데 예, 예. 지원 작전. 그러니까 워낙 중과 부족이니까 이분이 24사단을 지휘를 하다가 예. 나중에 이게 사단이 막 붕괴가 되고 하니까 예. 이분이
낙오가 됐어요.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피해 다니다가 예. 한국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디인 소장을 예. 그 기록도 제가 인민군한테 팔아넘겼다고. 예, 맞- 팔아넘기면서 예. 상금으로 5달러 받았다고 해요. 예.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붙들려가지고 나중에 처형되는데 그 그래서 디인 소장이 사단장이 포로가 돼가지고 가서 예. 3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디인 소장의 직속 연대장이 직접 바주카포로 쏠라다가 전사했다. 그리고 예. 또 한 분 아까 그다음에 무어 부단장 무어장. 이야기는 어떻게 예. 된 겁니까? 무 장군이 전사할 당시에는 제가 육사단 수색 소대장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 장군이 그 관장하고 있는 그 중부전선, 바로 경기도 여주, 거기에 저도 그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무 장군이 군단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뭔가 그때 이상한 느낌은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휴전되고 이 오카 장군에 대한 기록 여러 가지인데 이것을 제가 수소문 하다 보니까 그 무 장군에 대한 기록을 발견한 겁니다. 그거 발견한 게 86년도가 7년도가 막 그런 때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엔 제가 이 오카 장군에 대한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를 찾아가진 못했습니다. 이 오카 장군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 예. 그 무 장군이 그 참전해가지고 3주 만에 전사했기 때문에 예. 구군단장이죠. 예, 구군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예. 그 자기의 그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전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쉽죠. 그래서 제가 찾아간 겁니다. 그 찾아가서 보니까 풀이 이렇게 뭐 무거지고요. 그냥 뭐 관리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표시는 있었습니까? 표지는 비석이 있었습니다. 비석이 있었어요. 예, 아까 그 비석. 예. 예. 그래서 제가 군수 보고 군수를 제가 나무랬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아. 그냥. 그래서 군수가 그 여주군이죠. 예, 여주군입니다. 예. 그때 박승훈이라고 예. 군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거기에 그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청 그 문화 무슨 과에다가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 쫙 벌초하고 이렇게 마당을 닦아놓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이 그러자 안내판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영어를 모르니까 이게 무슨 자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내가 미국 방송에다가 편지를 떼었더니 한 3개월 만에 편지가 돌아왔는데 무 장군은 여기에 기록이 없다. 미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했으니까 미 육군사관학교에다가 편지를 다 떼라. 그러면 거기서 북방송에서 육군사관학교에다 제가 보낸 편지를 잊혀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나보고 육군사관학교에다가 편지를 떼라 하고 이제 거기 그 미군 그 중령의 편지가 왔다. 당시 소장이었죠. 예, 소장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또 미군사관학교 편지를 제가 떼니까 예. 거기서 답이 오는데 아까 그 기록에 예. 편지 봉투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무호 소장이라는 분이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에 교장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 아면 기록이 다 미국에서 굉장히 엘리트 예. 장군이라는 뜻이죠. 예. 근데 예. 메가드도 예.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했고 예. 월남전 때 미군 사령관을 했던 웨스트 몰랜드 예. 이분도 거기 교장을 했으니까 이 무호라는 사람도 예. 한국에서 이렇게 죽지 않았더라면 예. 아마 육군 참모총장까지 올라갔을 예, 거예요. 그렇게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 엘리트죠. 예. 그런데 이 워커도 그렇고 딘 소장, 예. 그다음에 아까 마틴 대령, 예. 이 무호 중장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군들은 지휘관들이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일선에 나갑니까? 그게 아주 특징인 것 같은데. 우리 군하고 우리 국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군대하고는 그게 그런데 차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바로 예. 거기서 바로
그 전사들이 병사들이 사기 그게 한 해 10년입니다. 심리전입니까? 10년 아. 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단장이 우리 군단장이 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는 안전하다. 내가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그 자신을 가지죠. 그리고 사단장이 나한테 용기를 불어넣어주니까 나는 분투해야 된다. 예.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 국군은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저도 뭐 전쟁을 3년 6개월, 3년 7개월 동안 다 해왔습니다만은 그런 장군을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못 봤습니다. 예. 전선 최일선에 그건 참- 나오신다고. 참 유감스럽죠. 참 그런 이 군은 지휘관은 반드시 밑에 사람에게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네?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하가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예. 빠지면은 부하들은 예, 자기 행동의 표준을 지휘관의 행동에 두는 거지. 예, 그죠? 예. 지휘관이 겁을 내면은 예. 부하들도 겁을 내고 지휘관이 딱 버티면은 부하들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1951년 1월 하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육사단 전방에 인민군인지 중공군인지 이게 파괴 안 돼가지고 작전 기획을 못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서 정보 참모하고 작전 참모가 그 무슨 기획을 세우냐면 적병을 산채로 잡아오는 이 작전 기획을 세우는데 육사단 수색 소대장이 그때 6사람인데 그 명령이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장급 4사람하고 저하고 해서 5인조를 편성해가지고 적진에 들어간 겁니다. 새벽 4시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날 눈이 오고 한방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흐리고 아주 작전하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의 그 물체가 움직이길래 정말 이 잠복하고 있었는데 한 15m 전방에 오길래 제가 중국말에다가 새야 누구냐 그러니까 인민유격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민유격대는 내가 중국말을 하니까 내가 중공군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 접근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쾌래 빨리 오라 그러니까 이제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에 오자 부대장 넷이 나와서 덮친 겁니다. 그러자 저는 장갑을 벗어가지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끌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훈장을 못 받았습니다. 상금은 지금 돈 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50만 환을 받았습니다. 그때 황소 한 마리에 18만 원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쉬운 것이 제 연락병 하던 사람들이 죽었죠. 사단 저한테 명령 내렸던 정부 참모도 죽었죠.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증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뭐 이야기를 이렇게 예. 마무리를 한다면은 예. 그래서 이 워커 대장 예. 수수가 돼서 워커 대장이 됐는데 워커 대장 전사 올해가 60주기 기념 예. 추모제를 예. 그렇죠. 기념 추모제를 예. 오는 12월 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예. 여시기로 됐습니다. 예. 서울시청 광장이니까 아주 장소도 좋고 저는 많은 이 추도객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명예회장의 소속이 이철성 선생님이고 예. 회장에 우리 김희전 선생님이 맡으시고 부원의 노재동 전 은평구청장 그리고 보니까 추도사를 하실 분이 이재호 지금 특임장관 예. 마크 토콜라 주한 미국 부대사도 이렇게 오시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경비는 누가 지금 부담을 합니까? 그 2028년 동안은 어느 누구의 돈을 1원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08년, 2009년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를 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도봉구 정리요. 예. 그 다음에 2009년도에 그 보훈처에서
270만 원 처음 지원받았습니다. 아, 270만 예, 원. 270만 원. 근데 금년에는 서울시에 제가 그 비영리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영리단체 예산 신청을 2월 28일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기한을 초과해서 지원 신청을 하니까 금년에는 실격이다 이런 겁니다. 그 접수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서를 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그 6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금년에. 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예, 그러니까 나머지가 지금 걱정입니다. 예,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요즘은 잠도 제대로 못 근데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좀 도와드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전화번호를 좀 알려드릴까요? 제 전화번호 예. 말입니까? 근데 물론 뭐 이재호 장관이 예. 말 한마디면 뭐 그냥 참 문제가 다 해결되겠죠. 그렇진 않죠. 근데 그 양반이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바쁘니까 뭐 G20 행사나 뭐 참 여러 가지 참 바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신경 써도는 아마 여유가 없는가 봅니다. 아니 이재호 장관은 그냥 예. 이 추도사를 하는 분이고 예, 이런 저 모임은 사실 우리 국가가 예, 국가 예산으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번에는 60주년이고 예. 워커 중장이 보통 분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살린 분인데 그분의 이 60주기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무관심하다 또는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가지도청에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우리 얼굴에 침뱉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애국심이 아마 생기실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 혹시 연락처를 뭐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전화번호는 제가 017에 264에 6630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해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17-264-6630 김이진 선생님. 애국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지갑이나 손발로만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고 애국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017-264-6630 김이진 선생님, 대장님입니다. 그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절대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업은 주한미군의 사기 전작, 둘째는 한미 간의 우위 정전, 셋째는 한미 간의 신뢰를 다지는 이런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몫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는 다 팔 걸 다 팔고 날릴 걸 다 날리고 이제는 저는 서민 중에 서민입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